이 시간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효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해도 효과가 있냐라고 이렇게 우려되고 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예후에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게 쓰고 아껴 쓰고 알맞게 쓰고 하면 혹시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고 효과는 좋고 또는 효과가 못하지 않고 이런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데이터처럼 괜찮게 나옵니다. 큐어, 페일러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쁘지 않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을 줄여라 어떻게 하라 조정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항생제를 처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섭이 되는데 규제가 되는데 그것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듣는 경우와 듣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 논문 2012년도의 논문은 결론적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권유를 따랐을 때 좀 더 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그리고 재감염 감염 관련 재입원이 줄더라. 그러니까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면은 환자가 나빠지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되고 도리어 좋은 결과를 한다. 알아서 충분히 쓰고 보다는 적절하게 쓰는 노력이 환자의 예후에 좋다라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감소를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 부분에 대한 페이퍼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항생제를 이렇게 수술 때 감염이 되면 우려해서 많이 쓰기가 쉽죠. 그래서 수술 때 한 가지 항생제를 1시간 전 또는 30분 전에 투여하고 교과서적으로 24시간 이상 투여를 하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기준도 가지고 교과서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생제 스튜어딩 수술 때 쓰는 항생제를 통해서 항생제 감염률 그러니까 그 수술 부위 감염률을 차츰차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11.2에서 4.7%까지 차츰차츰 줄어드는 항생제를 아껴 쓰고 적절히 쓰고 줄여 쓰고 하더라도 감염이 더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적절한 항생제를 적당한 시간에 제대로 쓰기 때문에 감염률이 줄 수 있다라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데 쓰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 써야만 되는데도 부작용이 생기지만 항생제 쓰는 양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부작용이나 알러지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줄고 항생제 사용이 줄면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클로스트리데스 디피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균에 의한 장염이 고령자, 면역 저하자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이 많으신 우리나라에서 이 항생제 연관 클로스트리데스 디피슬 감염이 아주 큰 문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데 이를 줄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페이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분석하는 게 메타 분석이 되겠는데 메타 분석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감염을 줄인다라는 보고가 2017년도에 메타 분석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페이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페이퍼를 장단점이 있지만 같이 봤을 때 줄이더라. 줄인다는 보고가 높인다는 보고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GMB라고 된 것은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 그러니까 그람 음성 간균인데 그람 음성 간균의 다제내성, MDR,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균들을 또한 이렇게 1에서 밑으로 되는 줄이더라 라는 그런 여러 페이퍼를 합친 그런 메타 분석이 됐습니다. MRSA 감염도 전체를 보면은 높이는 것보다는 많이 줄이는 보고가 많고요. 항생제 내성들이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줄이는 보고들이 메타 분석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최근 메타 분석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도 항생제 사용량이 주는 것은 스튜어딩을 하면 당연히 아껴 쓰고 적절히 쓰고 하니까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망률은 증가하지 않고 비슷하고 환자들이 빨리 퇴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항생제 사용량은 줄고 가격은 줄더라 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는 게 큰 먼 주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한 연구들이 메타 분석, 그러니까 합쳐서 분석했을 때 정말 주느냐라는 데이터를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의미 있는 항생제 내성이 줄었다는 보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항생제를 아껴 쓰고 적절히 쓰면은 사용량이 줄어서 독성이나 알러지 같은 부작용, 그리고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줄고 가격도 주는 건 당연한데, 내성까지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최근의 자료들이 내성도 주는 영향이다, 이런 자료들이 더더 계속 쌓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감염 전문가가 ASP, 항생제 스튜어드십, 안티마이크로비얼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이렇게 ASP라고 약자로 썼습니다. 노력하면은 항생제 내성이 이렇게 주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한 바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줄인다는 보고들이 많고, 여러 연구들을 다 합친 연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성을 극복하겠다는 국가적인 정책을 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일도 보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인건비를 쓰면서 지속해서 하기는 어렵죠. 도리어 일부 뜻있는 감염 전문가들이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고 해서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가지는 전산지어 등을 통해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겨우 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조직, 인력 양성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가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효과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 임상적 결과는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 비용을 절약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알러지, 독성 등의 부작용을 줄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항생제 관련 CDPS를 장염을 줄입니다. 그리고 내성도 줄이냐, 내성도 줄인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열심히 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제도와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